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Chapter 11, 복잡한 업무 자동화하기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활용 도구는 N8N, Zapier, Make입니다. 세 도구 모두 설치 또는 가입이 필요하지만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hapter 1부터 10까지 우리는 AI와 함께 일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AI 서비스 안에서 콘텐츠를 만들었고 에이전트에게 심층 분석을 시켰고, AI 비서를 만들었고, 문서를 통째로 읽게 했고, 웹 브라우저를 조작하게 했고, 내 컴퓨터에 파일을 처리하게 했고, 지침 파일로 반복 작업을 자동화했습니다. 이번 장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이 합류하는 종착점입니다. 여러 웹 서비스와 AI를 블록처럼 연결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복잡한 업무 흐름을 24시간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 바로 업무 자동화 워크플로우입니다. 메일이 오면 AI가 자동으로 분류하고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메신저로 알림을 보내는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코딩 없이 마우스로 블럭을 이어붙이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자동화 도구 소개입니다. N8N, Zapier, Make 이 세 가지 도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상황에 적합한지를 배웁니다. 두 번째 파트는 맞춤 실습입니다. 메일 자동 분류, 전달, 주간 보고서, 자동 생성, 발송 등 실제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코딩 없이 마우스로 블럭을 이어붙이면 복잡한 업무 흐름이 24시간 자동으로 돌아간다. 이 한 문장을 오늘 강의가 끝날 때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자동화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이런 업무가 있으실 겁니다. 메일함을 열고 새 메일을 확인합니다. 내용을 읽고 어느 부서 담당인지 판단합니다. 해당 담당자에게 메일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메신저로 메일 확인해 주세요 라는 알림을 보냅니다. 이게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됩니다. 화면 왼쪽에 기존 수작업 업무 흐름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네 단계가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되면 수시간이 그냥 사라집니다. 반면에 화면 오른쪽 자동화 도구로 해결을 보시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입니다. 메일이 수신되면 자동으로 감지됩니다. 이것이 트리거입니다. AI가 내용을 읽고 분류합니다. 이것이 AI 블럭입니다.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메일 블록입니다. 메신저로 자동 알림이 갑니다. 이것이 Slack, Teams 블록입니다. 한번 설정하면 이후에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24시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Chapter 8부터 10까지 우리는 이미 자동화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자동화와 오늘 배울 자동화는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Chapter 8, 9, 10은 공장에서 하나의 기계를 자동화한 것입니다. 지메일 하나, 파일 하나, 명령 하나를 자동화했죠. 오늘 배울 Chapter 11은 공장의 조립 라인 전체를 자동화하는 겁니다. 하나의 기계가 아니라 메일 읽기, 분류, 전달, 알림이라는 전체 흐름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면 하단의 핵심을 같이 읽어볼까요? 코딩 없이 마우스로 블럭을 이어붙여서 업무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만듭니다.
프로그래밍 지식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N8N, Zapier, Make. 세 도구 모두 블럭을 연결하여 업무 흐름을 자동화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특징이 다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N8N입니다. N8N이라고 읽습니다. N8N은 오픈소스 도구로 내 컴퓨터나 서버에 직접 설치해서 사용합니다.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아 보안이 가장 뛰어나고 워크플로우 수에 제한이 없으며 완전 무료입니다. 비유를 드리면 N8N은 자기 집에 차린 개인 공장과 같습니다. 초기 설치에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세우면 임대료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장 안의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보안이 중요한 대학 행정에 가장 적합합니다. 둘째, Zapier입니다. 제피어라고 읽습니다. Zapier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클라우드 자동화 도구입니다. 가입 즉시 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7,000개 이상의 앱과 연동됩니다. 무료 플랜은 월 100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면 Zapier는 원스톱 서비스 업체와 같습니다. 전화 한 통, 즉 가입 한 번이면 모든 서비스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이 사용하면 유료 플랜이 필요합니다. 셋째, Make입니다. Make는 시각적 워크플로우 편집기가 강점인 클라우드 자동화 도구입니다. 복잡한 분기나 루프, 조건문 처리에 특히 강합니다. 무료 플랜은 월 1,000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ke는 레고 블럭 세트와 같습니다. 블럭을 눈으로 보면서 조립하고 이 조건이면 이쪽으로, 저 조건이면 저쪽으로 같은 복잡한 분기를 시각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추천 공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안이 중요하고 IT 지원이 가능하면 N8N. 처음이라 쉽고 빠르게 시작하고 싶으면 Zapier. 복잡한 분기와 조건이 많으면 Make. 처음이시라면 Zapier 혹은 N8N 클라우드 버전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료 가입 후 10분 안에 첫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보겠습니다. 원리는 셋 다 동일합니다. 각 단계를 블록으로 만들고 블록을 순서대로 이어붙이면 워크플로우가 완성됩니다. 블록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트리거 블록입니다. 워크플로우가 시작되는 조건입니다. 새 메일이 수신되면 시작. 매주 월요일 9시에 시작. 새 파일이 업로드되면 시작. 이런 것들이 트리거입니다. 두 번째는 AI 처리 블록입니다. AI가 판단, 분석, 요약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메일 내용을 읽고 카테고리를 분류해줘. 수집한 데이터를 요약해줘. 이런 것들이 AI 처리 블록입니다. 세 번째는 실행 블록입니다.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담당자에게 메일을 전달하거나 파일을 저장하거나 보고서 PDF를 생성하는 것들입니다. 네 번째는 알림 블록입니다. 결과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슬래키나 팀스로 알림을 보내거나 이메일로 결과를 발송하는 것들입니다. 화면의 예시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메일 수신 혹은 트리거, AI가 내용 분류, 즉 AI 처리, 담당자에게 자동 전달, 즉 실행, 슬래크와 같은 메시지 등에 대한 알림. 이 네 블록을 마우스로 이어붙이면 끝입니다. 모든 과정을 코딩 없이 마우스 드래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고도 처음에는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하지만 한번 만들어 보면 원리를 이해하고 자기만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실습이 바로 그 첫 조립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디에 쓸 것인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메일 자동 분류, 전달, 알림입니다. 대학에서 학사 지원팀이나 행정실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메일이 쏟아집니다. 문의, 제안, 보고, 긴급,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걸 매번 읽고 분류하고 전달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자동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 왼쪽 워크플로우 구성을 보시죠. 스텝 1. 트리거입니다. 새 메일이 수신되면 자동으로 워크플로우가 시작됩니다. 스텝 2. AI 분류입니다. AI가 메일 내용을 읽고 카테고리를 판별합니다. 문의인지, 제안인지, 보고인지, 긴급인지. 스텝 3. 조건 분기입니다.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 경로로 나뉩니다. 문의는 상담팀으로, 보고는 팀장에게, 긴급은 전체 알림으로. 스텝 4. 자동 전달입니다. 해당 담당자의 메일로 자동 전달됩니다. 스텝 5. 알림입니다. 담당자의 슬랙 채널로 새 메일이 전달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 갑니다. 이 5개 블록을 연결하면 완성입니다. 화면 오른쪽 기대 효과를 보시면 하루 수십 건의 메일 분류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담당자 판단 실수, 즉 오분류가 줄어들고 긴급 메일은 즉시 알림이 가서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24시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분류 기준을 바꾸고 싶을 때는 AI 블럭의 프롬프트만 수정하면 됩니다. 전체 워크플로우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AI 분류 정확도는 초기에 약 90% 수준입니다. 챕터 1에서 배운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쓸수록 결과가 좋아진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습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사 지원팀 대표 지메일로 새 메일이 수신되면 AI가 메일 내용을 읽고 문의 카테고리를 자동 분류하고 답변 초안까지 작성하는 워크플로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주간 보고서 자동 생성 발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주 이런 업무를 하실 겁니다. 지난주 데이터를 찾고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서 수치를 정리하고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고 팀장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이 과정이 매주 이틀 3시간씩 걸린다면 연간 107, 150시간이 여기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자동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 왼쪽 워크플로우 구성을 보시죠. 스텝 1. 트리거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가 되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알아서 실행됩니다. 스텝 2. 데이터 수집입니다. 구글 시트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난주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스텝 3. AI 요약입니다. AI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간 보고서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핵심 지표, 변화 요약, 주요 이슈를 정리합니다. 스텝 4. 문서 생성입니다. 보고서를 PDF나 워드 형태로 자동 생성합니다. 스텝 2번. 이메일 발송입니다. 팀장과 관련자에게 보고서를 첨부하여 자동 발송됩니다. 화면 오른쪽 기대 효과를 보시면 매주 이틀 3시간 소요되던 보고서 작성이 완전히 자동화됩니다. 일관된 형식과 품질로 매주 보고서가 생성되고 휴가나 출장 중에도 보고서가 제때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보고서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두면
AI가 데이터만 채워서 매주 동일한 양식으로 생성합니다. 챕터 10의 지침 파일처럼 규칙을 한번 정해두면 매번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산 보고서나 월간 집행 현황 보고서도 이 방식으로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도구를 각각 살펴봤는데 이제 한 화면에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비교표를 같이 보시죠. 한 줄 요약부터 보겠습니다. N8N은 개인 공장입니다. 보안이 최강이고 무제한, 무료입니다. Zapier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가장 쉽고 7,000개 앱과 연동됩니다. Make는 레고 블록 세트입니다. 시각적 편집이 강점이고 복잡한 분기에 강합니다. 설치 방식을 보시면 N8N만 내 컴퓨터나 서버에 직접 설치합니다. Zapier와 Make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가입 즉시 브라우저에서 바로 씁니다. 비용을 보시면 N8N은 완전 무료입니다. Zapier는 무료 플랜이 월 100건, Make는 무료 플랜이 월 1000건까지 가능합니다. 연동 앱 수를 보시면 Zapier가 7,000개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Make가 1,500개 이상, N8N이 400개 이상입니다. 추천 대상을 보시면 보안이 중요하고 IT 지원이 가능하면 N8N, 초보자이거나 빠르게 시작하고 싶으면 Zapier, 복잡한 워크플로우가 필요하면 Make입니다. 화면 하단의 도구 선택 공식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안이 중요하고 IT 지원이 가능하면 N8N, 처음이라 쉽고 빠르게 시작하고 싶으면 Zapier, 복잡한 분기 조건이 많은 워크플로우면 Make. 처음이시라면 오늘 실습에서 Zapier 혹은 N8N 클라우드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제 직접 해볼 차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 가지 실습 트랙이 있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입니다. Zapier 사이트 혹은 N8N 사이트에서 무료 가입을 해주세요. 또는 지금 당장 도구를 쓰지 않더라도 종이에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는 것도 훌륭한 실습입니다. 실습 A는 메일 수신, AI 분류, 자동 전달 플러스 알림입니다. 워크플로우 구성은 이렇습니다. 첫째, Gmail 트리거, 새 메일 수신을 감지합니다. 둘째, AI 블럭, 메일 내용을 분류합니다. 문의, 제안, 보고, 긴급. 셋째, 분기 블럭, 카테고리별로 다른 경로로 나뉩니다. 넷째, 지메일 블럭,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다섯째, 슬랙 블럭, 알림을 전송합니다. 5개 블럭을 연결하면 완성입니다. 처음에는 트리거와 알림, 2개 블럭만 먼저 연결해서 테스트해 보세요. 작동이 확인되면 AI 처리와 분기, 전달을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실습 B는 매주 자동 실행, 데이터 수집, AI 요약, 발송입니다. 워크플로우 구성은 이렇습니다. 첫째, 스케줄 트리거,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자동 시작. 둘째, 시츠 블럭, 지난주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셋째, AI 블럭,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합니다. 넷째, 문서 블럭, 보고서를 PDF 형태로 생성합니다. 다섯째, 지메일 블럭, 팀장에게 발송합니다.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자동 트리거를 설정하기 전에 수동 버튼으로 먼저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수동으로 돌려서 결과를 확인한 뒤에 자동 트리거로 전환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실습 C는
나만의 자동화 워크플로우 설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실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업무에서 매번 반복되는 흐름을 떠올려 보세요. 설계 템플릿은 이렇습니다. 트리거, 어떤 이벤트로 시작, AI 처리, AI가 어떤 판단이나 분석을 수행, 실행, 어떤 작업을 수행, 알림, 결과를 누구에게 전달, 종이에 블록 구성도를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실습입니다.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일 오면 알림, 이 블록도 완전히 훌륭한 자동화입니다. 실습 예시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직원분들을 위한 실습 10개, 학생분들을 위한 실습 1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원분들을 위한 예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학생문의 메일 자동 분류 및 답변 초안 작성, 교직원 채용 지원서 요약 및 데이터베이스화, 매일 아침 언론 보도, 클리핑 자동화, 부서 회의록 자동 생성 및 업무 할당 등이 있습니다. 학생분들을 위한 예시로는 경쟁사 마케팅 사례 자동 스크랩, 논문 및 전공 서적 자동 서지 정리, 맞춤형 채용 공고 필터링 및 알림, 조별 과제 마감일 자동 독촉 비서 등이 있습니다. 실습 시간은 15분입니다. 엔펠렌 클라우드 버전 혹은 자피어 무료 가입 후 실습하거나 워크플로우를 종이에 설계해 보세요. 실습에 앞서 이번 소주제의 실습은 이전 소주제들과 다른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강의에서 설명한 도구들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되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적인 활용이 가능한 도구들인 만큼 아이쿠 홈페이지에 유튜브의 실전 영상들을 등록해 두었습니다. 이 실전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해당 분야에 많은 구독자 혹은 시청 기록을 가진 영상들로 엄선했습니다. 따라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직접 계정을 만들고 시작해보는 탐험에 나설 수도 있지만 부담이 되는 분들은 첫 번째 실전 영상 정도 시청하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다 고급진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는 후속 실전 영상의 시청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5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내는 보안과 무료. Zapier는 쉬움과 다양. Make는 시각적 효과와 정교함. 코딩 없이 블럭을 연결하여 복잡한 업무 흐름을 24시간 자동화합니다. 둘, 워크플로우는 트리거, AI 처리, 실행, 알림, 예외 처리, 이 5가지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마우스로 블럭을 이어붙이면 완성입니다. 셋, 메일 자동 분류 전달, 주간 보고서 자동 생성 발송, 리뷰 감성 분석 등 반복적인 업무 흐름을 한 번 설정하면 사람의 개입 없이 매일, 매주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넷, 처음에는 블럭 우계부터 시작하고 수동 트리거로 테스트한 뒤 자동화로 전환하세요. 초기 1주 혹은 2주는 실행 로그를 매일 확인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세요. 다섯, 챕터 1에서 AI에게 글 한 편을 쓰게 하는 것으로 시작한 여정이 챕터 11에서 여러 서비스를 연결한 업무 자동화로 완결됩니다. 각 챕터의 핵심 전환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챕터 1에서 AI에게 글을 쓰게 하는 첫 경험으로 시작해서 이미지로, 영상으로, 발표 자료로, 분석으로, AI 비서로, 문서 중심으로, 웹 브라우저로, 내 컴퓨터 파일로, 규칙 파일로 반복 자동화로 확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챕터 11에서는 단일 작업에서 업무 흐름 전체로 전환됩니다. 이것을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11장을 관통하는 3가지 핵심 원칙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할수록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진다. 챕터 1의 프롬프트에서 챕터 11의 워크플로우 설계까지 이 원칙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반복을 없앤다. 챕터 6에서 대화 맥락의 반복을, 챕터 10에서
파일 작업 명령의 반복을. Chapter 11에서 업무 흐름 전체의 반복을 없앴습니다. AI 활용의 궁극적 목표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에서 사람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셋째, 작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장한다. 프롬프트 한 줄로 시작하고, 블록 2개로 시작하고, 사용하면서 점점 정교하게 다듬어 가는 것. 이것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Chapter 11, 복잡한 업무 자동화하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